134쪽 벡터 가겠습니다. 기하예요, 기하.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배웠는데 이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직선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저 기울기와 한 점이라는 것을 벡터를 이용해서 줍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일단은 요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근데 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A라는 점을 지나요. 근데 A라는 점에 위치 벡터 OA 벡터가 A 벡터라고 주어집니다. A 점의 위치 벡터죠. A 벡터.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는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기울기를 뭘로 주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과 평행한 어떤 벡터를 하나 줘요. 요놈을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벡터로 한번 세워봐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이 OP 벡터, 즉 P 벡터를 A 벡터, U 벡터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벡터의 평행을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AP 벡터가 직선의 벡터예요. 직선의 벡터예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이 이 U 벡터의 방향이랑 평행하다라는 소리니까 AP 벡터가 U 벡터의 평행에 요게 됩니다. 자, 이 벡터의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의 평행에서 내적에 관해서 뭐 평행도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되는 거. 이거 T라고 썼냐? K라고. T는 상수.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된다라는 게 벡터의 평행인 거고, 요거를 또 다시 위치 벡터로 표현을 바꾸면 OP 빼기 OA예요. 따라서 P 벡터 빼기 A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P 벡터는 A 더하기 T U 벡터. 요게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의 식이에요. 그 말은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요거 자체가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벡터 방정식. 자, 이것을 각각의 위치 벡터의 성분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P 벡터의 성분을 임의의 점이니까 x, y 그리고 A 벡터의 성분을 x1, y1 그리고 U 벡터, 방향 벡터의 성분을 뭐라고 뒀나요? U1, U2 이렇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분으로 바꾼다고요? 성분으로 바꾸시면 x, y는 x1 더하기 y, x1, y1에 더하기 t배의 u1, u2. 자, 요거 x 성분끼리 계산하시면 요렇게, y 성분끼리 계산하시면 요렇게. 그리고 x 성분끼리 같은 거고요. y 성분끼리 같은 거예요. 자, 요것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요 t라는 실수, 임의의 실수죠.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x랑 y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 x, y냐면 직선 위의 점 x랑 y의 좌표를. 그래서 요것을 직선의 실수 t라는 미지수를 이용했다 해서 4개 변수 반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정식이요. t를 매개로 x좌표도 t에 관한 식, y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t 모르는데 t 임의의 실수인데 굳이 이렇게 t를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어떻게 합치냐? 얘를 t는 얘도 t는 이렇게 가시면 이게 두 개의 식을 t는 이런 식으로 같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넘기고 u1으로 나누는 거니까 u1분의 x 빼기 x1 그리고 u2분의 y 빼기 y1 그게 둘 다 t니까 이제 t 지워버려요. 그리고 요 값은 일정하게 얘네들이 서로 같아. 이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뭐 성분 방정식인데 저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을 보시면 우리가 x, y의 개수를 1로 맞춘 상태에서 요 x의 분모에 달려있는 게 방향 벡터의 x 성분 그리고 y의 분모에 달려있는 것이 방향 벡터의 y 성분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이것을 y는 어쩌고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로 바꾸시면 기울기와 y절편이 보이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쏙 뽑아내야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x 따로 y 따로 나와 있고 분모에 방향 벡터에 각 성분을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y는으로 다시 정리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뭐 직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게 방향 벡터겠죠. 1,0이 방향 벡터.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0,1이 방향 벡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볼까요? 1,0 u1과 u2 u1이 1이고 u2가 0인 이놈은 x는 다 다르지만 y 값이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u2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y는 y1이라는 직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방향 벡터의 성분이 0,1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얘가 0이라서 x좌표는 x1으로 고정이고 y좌표는 다 되는 거니까 x는 x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얘는 y는 y1 이런 식이 나오겠고 그래서 우리가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도 나타낼 수 있슈.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137쪽. 굳이 저걸 해야 될까? 굳이 136쪽 볼게요. 저거 좀 봅시다. 개념 체크.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3,-2인 직선. 자, 직선의 식을 만들 때 저렇게 만든다고요. 뭐분의 뭐는 뭐분의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방향 벡터 3,-1을 분모에 넣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굳이 분모에 마이너스 있는 게 싫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걸 마이너스 1로 요 분모에 붙여가지고 y 성분은 마이너스 2인 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를 지나고 1,-3의 평행인 직선 1,-3 이렇게 두시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얘도 뭐 분모 1은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도 올려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다음 개념 체크 1번 보시면 2번 보시면 1번에 4,7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3,0이야. 방향 벡터가 3,0이야. x축에 평행한 놈이겠죠. 그쵸? 그래서 y는 7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0,2야. 그러면 y축에 평행한 놈이니까 x는 5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축에 평행한 직선은 방향 벡터 확인하시고 어떤 축에 평행인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완전히 쉽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 벡터를 주지 않아요. 137쪽에 방향 벡터 주지 않고 두 점을 줄 겁니다. 어떤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확실히 줄 거예요. 그러면 직선 위에 A, B 벡터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은 결국 A, B 벡터에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방향 벡터가 고스란히 AB 벡터이게 돼요. 그리고 AB 벡터의 성분은 OB 빼기 OA니까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방향 벡터니까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 방향 벡터분의 방향 벡터 해놓고 x 빼기 x 좌표 y 빼기 y 좌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에도 기울기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이어버린 이 벡터 자체가 직선에 평행한 방향 벡터다 라고 삼아주시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138쪽 갈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좌표 평면상에 두 직선이 뭐 요거랑 요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루는 작은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요. 큰 각은 세타라고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요. 그러면 각각의 직선과 방향 벡터끼리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설명을 들어갈 건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적으로 배웠어요. A와 B의 벡터의 내적이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그럼 이 코사인을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 분의 내적의 값.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해석을 하겠다.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직선의 각을 방향 벡터로 생각을 하겠다고.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분모에 있는 값이라고요. 2,1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요거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요렇게 붙여줘야 분모가 완성이 되겠죠. 7, 마이너스 9. 자, 그럼 이제 U1과 U2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들어갈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자고. 내적을 U1의 크기와 U2의 크기의 곱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자, 성분으로 내적하는 거 X성분 곱해요. Y성분 곱해요. 더하시면 내적이라고. 그 다음에 U1의 크기는 루트 5. U2의 크기는 루트 49, 81, 130. 요것을 계산하시면 5 루트 5, 26. 그러면 26분의 루트 26이겠네요. 이거는 세타까지는 안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만 구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끼리 데려다가만 하시면 된단다. 유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방향 벡터를 U랑 B라 하면 U랑 B도 평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 얘네 둘의 평행은 항상 조건 자체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이제 미지수가 나타나겠죠. 게다가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당연 얘네들이랑 평행한 방향 벡터끼리도 수직일 거고 수직, 두 벡터의 수직 조건은 내적이었어요. 내적한 게 0이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볼게요. 오른쪽 문제 유형 45번. 자,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러면 A와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요. 뭐냐? AB 벡터라고 했습니다. 두 점이 주어지면 AB 벡터 자체가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3 빼기 A분의 A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의 방향 벡터는 3,1이네요. 얘네들이 수직이야. 직선이 수직이면 방향 벡터도 수직이고 방향 벡터 두 개가 수직이라는 것은 내적한 게 0이다 갈 거라고요. 내적하겠습니다.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A는 9, 5, 4, 2 A는 2 이렇게 나오겠어요. 방향 벡터만 떼다가 우리가 평행이랑 수직까지도 맞춰볼 수 있다는 거 유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2쪽은 법선 벡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방향 벡터라는 것은 직선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예요. 즉, 직선의 평행이다. 요거를 이용을 했죠. 그런데 법선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법선이라는 게 수직인 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직선의 수직인 방향 요렇게 수직되는 요 방향의 벡터를 하나 던져줍니다. 요것을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법선 벡터 n과 직선 위에 요 AP라는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봤지만 수직이라면 내적이 0이다 들어가야 되겠죠. 즉 P 빼기 A 벡터와 N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요렇게 해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P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고 A는 직선이 지나게 되는 점, 주어지는 점이고 법선 벡터도 주어질 거예요. 자, 얘도 성분으로 한번 바꿔보면 요거를 x1, y1 법선 벡터의 성분을 a와 b 그리고 요놈은 x, y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요거 성분으로 바꿔요. p 빼기 a는 x 빼기 x1, y 빼기 y1 내적 ab 는 0이다. 자, 내적해보면 a의 x 빼기 x1 더하기 b의 y 빼기 y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성분으로 바꿨을 때 어쩌고 저쩌고 는 0이라는 식이 만족이 됩니다. 그럼 는 0이라는 식이 만족이 되면 x의 개수, y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이라는 거예요. 얘도 식을 따로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와 y절편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요거 이걸 양변으로 찢어서 x 빼기 x와 y 빼기 y1을 뭘로 나눴다 라는 분모를 만들면 방향 벡터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두면 x와 y의 개수를 떼다가 우리가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번 볼게요. 144쪽 갈게요. 144쪽. A 1,4와 B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점 3,-8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자, 그냥 뭐 해석만 잘 하시면 되죠.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다. 아, 그러면 평행이니까 방향 벡터를 준 거네. 방향 벡터가 뭐라고 준 거냐면 A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B 벡터 즉 마이너스 2,3의 평행이고 3,8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만들죠. 방향 벡터니까 요렇게 분모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3,8이니까 x 빼기 3, y 더하기 8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마이너스 귀찮으면 곱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왼쪽 두 번째 5,6을 지나고 3, 2, 8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8은 0의 평행인
자, 얘도 방향 벡터를 주는 건지 법선 벡터를 주는 건지 잘 보세요. 요놈. 지금 주어진 직선을 보니까 저기에 평행해야 되는데 요 직선의 법선 벡터를 알 수 있는 형태죠. 뭐 물론 얘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방향 벡터를 알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쓴다고. 법선 벡터가 3,-2라는 얘기예요. 법선 벡터가 3,-2. 자, 그럼 요겁니다. 요 직선의 요, 얘가 3x-2y 더하기 8이라고 대충 쳐봐요. 요 직선의 수직인 요 방향이 3,-2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또 평행하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수직인 거 고스란히 끌고 내려와도 똑같이 수직이겠죠. 즉 얘하고 평행이면 방향 벡터를 공유하지만 법선 벡터도 똑같이 사용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놈이면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법선 벡터도 저놈이다. 그래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시면 법선 벡터 이용하려면 이렇게 A하고 곱하고 더하기 B하고 곱해야 돼요. 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선 벡터 X성분 X 빼기 X좌표 더하기 법선 벡터 Y성분 그 다음에 Y 빼기 Y좌표는요. 얘도 좀 손대 주시면 2Y 마이너스 15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를 주는 건지 법선 벡터를 주는 건지 그것만 구별해서 직선의 식 두 가지 구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원입니다. 이번에는 직선 다음에 원. 원의 정의는 무엇이냐? 원은요, 어떤 점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에도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임의의 점 x, y까지 요 길이가 반지름거리다 라고 해서 풀어서 반지름 말고 제곱, 거리 하면 루트 나오니까 그거를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웠던 거고 벡터도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원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놓고 얘네들의 위치 벡터 P, A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A부터 P까지 가는 저 벡터의 크기가 어린애 요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의 크기 P 빼기 A 벡터의 크기네. 이것이 R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벡터의 크기 제곱은 요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랑 내적하는 거. 마찬가지로 P 빼기 A 벡터와 P 빼기 A 벡터를 내적하면 열제곱이다. 요거를 풀어 제끼면 벡터의 그러니까 원의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성분으로 바꾼다고 쳐봐요. 요놈이 x, y 요놈을 x1, y1 그럼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똑같은 좌표평면상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우리가 요놈을 이용했다는 거 또는 뭐 제곱해서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146쪽에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 즉 A, B가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 하고 이놈 두 개의 좌표를 주면 걔네들의 중점으로 중심을 찾고 이 선분의 길이의 반땡으로 반지름을 찾아서 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벡터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벡터. 자, 또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아요. 그런데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즉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입니다.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이다. 이 말은 내적한 게 0이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위치 벡터로 바꿔서 P 빼기 A 벡터, P 빼기 B 벡터 내적한 게 0이야. 성분으로 바꾸면 x1, y1, x2, y2로 바꾸면 그 중간 네모의 두 번째씩 이제 나와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새롭게 세울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정리해봤자 우리가 다시 중점으로 중심 찾고 지름의 반땡으로 반지름 찾아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나 똑같겠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A랑 B가 지름의 양 끝이고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 P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또는 요거 아니면 요거를 보고 A, B가 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는 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요것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밑에 개념 체크처럼 구체적으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쉬울 거예요. 147쪽을 보면 A점, B점이 고정이에요. A점이 2,-3, B점이 6,1 고정인데 A에서 P까지 가는 벡터랑 B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다. 요 얘기죠.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A, B가 지름의 양 끝일 때 P는 원 위의 점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아시면 요 두 점에 잡혀 있으니까 중점 내고 반지름 찾아서 원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고, 모르면 이렇게 합니다. P를 몰라.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P를 x, y라고 두고 문제에서 요거라 그랬으니까 요대로 들어가봐. AP 벡터가 x 빼기 2, y 더하기 3이고요. BP 벡터가 x 빼기 6, y 빼기 1이에요. 내적한 게 0이니 내적을 하세요. x 빼기 2, x 빼기 6, y 더하기 3, y 빼기 1.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제곱 8x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y제곱 2y, 그 다음에 12마 3마 뿔고, 여기에서요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 16, 17, 8. 그럼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의 일부분이 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8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플러스고 4다. 그리고 12, 3, 15다. 이것이 이고 5다. 오케이. 부호로 잘못 썼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얘기가 요 소리인지 알면 지름, 뭐 반지름 그리고 중심 구해서 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도 풀어져 있지만 한번 풀이 안 보고 다시 풀어보세요. 좀 풀리는 문제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풀어줬던 문제들도 있으니까 일단 스텝 2까지 해서 연습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공간 도형 조금만 더 나갈게요. 156쪽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다음은 공간 도형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성질로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한다. 1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을 포함하는 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놓인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다음에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두 평면은 항상 교선이라는 것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요. 요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위치관계 나오는데 위치관계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 없고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살짝 연장되는 정도
그리고 뭐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하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이 평면을 하나로 결정하더라. 그래서 157쪽의 개념 체크. 세 공간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4점으로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다른 4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면은 3개만 있어도 충분히 평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점들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때 A, B, C 고르나 B, C, A 고르나 똑같잖아요. 따라서 조합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사실함은 사실이랑 똑같고 그거는 4가지의 면을 만들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면의 결정 조건 158쪽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8개의 꼭지점과 12개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 면을 만들 때요. 우리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평행인 모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평행인 모서리를 가지고 평행인 모서리가 만약에 이쪽 저쪽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당연 면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 서로 다른 3점을 이용해서 요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직육면체를 잘라내서 만드는 면 2가지의 경우로 따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행인 두 모서리를 가지고 만드는 면은 기본적으로 이 직육면체가 포함하는 6개의 면은 당연 들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6개의 면과 함께 또 다른 면을 내가 만드셔야 돼요. 자, 요 면 말고 또는 요 면 말고 뭐가 있느냐?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겠죠. AD하고 FG 평행이니까 ADGF라는 면이 생길 거예요. 즉, 앞면을 기준으로 요렇게 잘랐을 때 면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잘랐을 때 면 하나. 요렇게 2개가 나오겠죠. 게다가 위에 있는 면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잘라도 DHFB 그리고 ACGE 이런 식으로 2개의 면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옆면을 기준으로 X자로 잘라보시면 ABGH라는 저 뒤로 떨어지는 면이랑 CDEF라는 앞으로 내려오는 면이 2개가 더 만들어져요. 그리고 2개씩 지금 3번 만들었죠? 6개. 그래서 요것이 12개의 면이 있고요. 평행한 두 모서리로 만들어진 면은 12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3점으로 만들 건데 어느 2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거예요. 얘네 둘이 만약에 어떤 모서리 위에 있으면 요거 볼까요? A, E 요렇게 해서 면을 만들면 내가 이미 만들었던 면밖에는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한 모서리에 있지 않은 3점을 잘라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삼각뿔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가 위에 있는 꼭지점이 되도록 삼각뿔 BDE 이렇게 잘라버리면 앞쪽에 삼각뿔 하나. 그 다음에 B가 꼭지점이 되도록 ACF로 자르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각 꼭지점들이 위로 이렇게 덜렁덜렁 올라가는 삼각뿔 모양의 밑면이 만들어지겠죠. 그 밑면을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각 꼭지점마다 만들 수 있어서 8개가 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총 20개의 서로 다른 평면이 생기더라 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그냥 있는 면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보거나 아니면 얘를 관통해서 잘라가면서 새로운 면을 좀 봐야 된다. 그것만 좀 더 확장된 개념이고 나머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유제 1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답이 나오는지.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너무 유명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직선입니다. 일치하는 걸 아예 제껴놓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 자,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평행인 경우는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에요. 그런데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은 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평행이지도 않은, 그래서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하니까 넘어가시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두 평면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문제로 넘어갈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육각형인 육각기둥이 있다. 이 육각기둥의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과 각 면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 말,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과 각 면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하여. 자, 요 모서리 CD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CD를 연장한 직선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위치관계를 배우면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육각기둥 같은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면에 있는 HI 모서리하고 J, K 모서리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거를 연장해서 직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모서리만 보기로 해요. 근데 모서리 두 개는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 모서리냐? 라고 봤더니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를 연장하시고 얘도 연장하시면 이렇게 만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만나는 관계예요. 중학교 때는 이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이걸 직선을 연장해서 보셔야 되고 면도, 평면을 면이 여기 있으면 이거를 포함한 커다란 평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에 BC하고 만나는 직선 BC하고 만나 보시면 자 그림상에서 그냥 중학생들처럼 정직하게 B에서 만나는 거 AB, BH 그리고 정직하게 C에서 만나는 거 CD, CI 이렇게 적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BC하고 만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D 연장되는 직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F 연장되는 직선이 만나게 돼요. 대신에 EF는 평행이니까 만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밑면에 있는 애들도 직선 아무리 연장해봤자 얘랑 서로 다른 면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해서 끝나면 되겠죠. 6개. 그 다음에 2번 직선 GL과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은 일단 한 평면 위에 없어야 돼요. 즉 GL이 지금 밑에 놓여 있는 놈인데 지금 밑에 놓여 있는 이 직선 얘 연장하는 거니까 이 직선이랑 같은 평면 위에 있는 이 밑면에 놓여 있는 모서리 직선들은 제외를 시켜주고 얘랑 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애들을 골라주면 일단 세로로 서 있는 애들은요 BH, CI, DJ, EK 이렇게 있겠네요. BH, CI, DJ, EK 그 다음에 윗면에 놓여있는 애들도 A, B, B, C, D, E, F 얘네들이 평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는 요 GL과 꼬인 위치에 있는 놈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요 앞에 있는 CD랑 AF는 평행일 거니까 제껴주고 A, B, B, C, D, EF 이렇게 8개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H와 평행한 평면 BH가 어딨냐 얘하고 평행한 평면 일단 윗면이랑 아랫면은 아니죠.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행이다 하면 직선은 여기 있는데 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만나는 애들 누가 안 만나냐 AG, LF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CI, JD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랑 저 뒤에 있는 것도 만나지 않겠죠? DJ, KE랑 EF, LK 이런 식으로 4개가 평행한 평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만나면. CIJD와 만나는 평면. CIJD가 누구냐? 이 앞에 있는 이면이에요. 이건 그냥 말로 해볼까요? 자, 이제 위 뚜껑 만나고 있죠. 아래 뚜껑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I에서 만나는 거 BHIC 이것도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DJ에서 만나는 거 요거 DJKE도 만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끝 하시면 안 되고 얘도 항상 평행인 면인 뒤에 쟤는 제외를 하고 요 뒤에 살짝 비스듬하게 있는 애 있죠? 얘는 요만큼이고 저 뒤에 A, B, H, G 보시면 요 뒤에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있는 애들이 안 만나냐? 우리가 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연장을 하기 때문에 만나겠죠. 약간 평행해서 약간 삐뚤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는 거니까 얘도 만나요. A, B, H, C도 만나고 F, L, K, E도 얘랑 만나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꽈서 이걸 연장을 한 면이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 봐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A, B, H, G가 평행인 면은 하나밖에 없겠죠. A, B, H, G 얘하고 평행인 면 정육각형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 요것만 평행이고 나머지는 안 평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가 49-2번의 플러스 문제예요. 8개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과 평면 중 직선 AB와 꼬인위치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찾는 건데 자 8개의 꼭지점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돼요. 자,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만 보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A가 있고 C가 있어요. 얘네 연결한 것도 인정. 이것도 체크해봐라. 그 다음에 D하고 B 연결한 것도 체크해보고 D하고 F 이렇게 연결한 것도 다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들을 다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모서리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잘랐잖아요. 원래 직육면체 6개의 면이랑 잘라서 만들어낸 새로운 면들 그런 면들도 다 체크를 해서 만나는 거 꼬인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주시는 문제예요.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163쪽 직선과 평면의 평행관계.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 그다음에 2번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좀 당연해 보이죠? 그다음 3번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와 평행한 두 직선 LM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놓은 게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귀류법.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가정은 맞는데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온다. 그 귀류법으로 증명을 한 게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이 없는 게로. 164쪽 볼까요? 164쪽.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요. 우리가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볼 거예요. 꼬인위치라는 것은 얘가 여기 있으면 쟤는 저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것이 꼬인위치니까 쟤네들을 한 평면 위에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평행이게 끌고 와서 만나게 하세요. 그림 볼게요.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L-라고 하면 두 직선 L-와 M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그 평면 안에서 직선 L-와 M이 이루는 각 중에 크기가 크지 않은 쪽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직선 L을 평행하게 끌어와서 M과 만나게 놔요. 그러면 면이 하나가 결정될 거예요. 그럼 두 직선이 만나게 되는 이 면 안에서 각을 체크를 합니다. 그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많이 써먹을 텐데 문제를 볼까요?
165쪽 그냥 바로 갈게요. 유형 50번에 두 직선 AG와 E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자, EH, AG와 EH.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네들을 일단 만나게 할 거예요. 하나를 평행이게 움직여서 다른 하나를 만나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AG라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움직이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EH를 옮기세요. EH를 위에 평행하게 AD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얘가 EH와 평행인 놈이고, 그리고 이제 저 AD와 AG가 만나면서 이루는 평면에서 각을 볼 거예요. 그 면은 어떤 면이냐면 여기를 닫아버리면 삼각형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AD와 AG를 가지고 만들어낸 면입니다. 자, 요 삼각형 잘 보면 AD의 길이가 5고요. 그리고 DG의 길이가 우리가 뭐냐? 대각선으로 이 3, 4 직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계산하죠? 5네요. 그 다음에 요 AG는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라서 AG의 길이는 루트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 삼각형 ADG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세타가 여기가 세타거든요. DAG 요거 세타인데 요것이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 구하라 그랬니? 2분의 루트 2 하시면 되겠죠. 아니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지금 뭐라는 겨? 코사인 세타. 내가 3, 4, 5 DG 5 루트 2 코사인 세타 세타 다감 5분의 2. 내가 길이를 어디 잘못 썼나? 어버버빠 5 루트 2 FG 길이를 잘못 썼니? 오 잘못 썼네요. 어머 길이를 잘못 써놨다 지금. 이 그림에 길이를 잘못 써놔버렸다. 자, 길이 다시 갑니다. 일단 대각선은 일정할 거고요. 여기가 4네요. 3이고 이거 5예요. 어째?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DG의 길이는 3, 5 하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9 더하기 25 루트 34예요. 34.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요거죠. 5 루트 2분의 4니까 5분의 2 루트 2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고 직각 삼각형까지는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육면체는 지금 만나는 면마다 다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 모서리하고 그 뒤에 이 AD하고 수직인 면에 붙어 있는 DG 요 모서리하고 요 변하고 항상 수직을 이루게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근데 좀 아리까리 하시면 16 더하기 34 하시면 루트 50이니까 50 요거 나와요. 그래서 직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는 만나면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각을 보고 있었는데 평행이게 하나에 만나도록 갖다 붙이는 거지. 갖다 붙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면 구체적인 각도 구할 수가 있겠죠. 유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풀어놔서 알겠지만 AC와 DF가 만나도록 하려면 정육면체가 지금 하나 있는데 정육면체 하나 안에서는 만나게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두 개를 이어붙이든 옆으로 두 개를 이어붙이든 위로 두 개를 이어붙이든 어떻게든 이어붙여서 일단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난 상태에서 삼각형인 면을 이루고 그 면 안에서 각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간도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